먹방주쌤입니다. 자, 얘들아, 쌤과 함께 드디어 사회 1의 1단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사회 1에서 처음 다루는 내용은요, 바로 지리 파트를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지리 파트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구가 바로 지도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도를 한번 읽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꼭 알아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는, 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지도를 공부할 건데, 지도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감상하는 게 아니라 지리라는 학문에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읽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지도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축척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축척이라는 것은 줄인 비율을 말해요. 자, 그래서 축척에 따라서 대축척 지도와 소축척 지도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도의 3요소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방위라는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서남북을 나타내는 방향이다라고 배웠을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도의 3요소 중에 마지막이 바로 기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 읽기 해보도록 할게요. 보시죠. 갑니다. 자, 얘들아, 쌤과 함께 이번 시간에 처음 공부할 내용은요. 자, 지도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라는 거는 한자 뜻을 보게 되면 땅지자의 그림도자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 지표면 또는 지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구를 그림으로 옮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지표면입니다. 지구 표면에 보게 되면 다양한 지리적 현상이 있어. 다양한 지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인문환경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자, 자연적으로 생긴 거,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건 자연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천, 산, 바다 같은 거, 고원 같은 거. 자, 그러면 인문환경이라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 인간이 만든 거,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도로 또는 제방 또는 뭐 이런 각종 건축물, 이런 것들은 인문환경에 속하겠죠. 자, 그래서 지표면에 보게 되면 다양한 지리적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일정한 비율로 줄여요. 마구잡이로 줄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줄입니다. 이것을 축척이다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도라는 것은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야. 그건 나의 그림 일기야. 여러 사람이 함께 보고 이 지도를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지표상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간단하게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간단한 기호를 사람들이 약속을 합니다. 이 표시는 논이야. 이 표시는 학교야.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약속된 기호나 약속된 문자나 약속된 색으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겠죠. 지구를 보게 되면 3D야. 입체잖아. 그것을 평면 위에 표현하는 게 바로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D, 3D인 이 입체적인 지구를 평면, 2D로 나타내다 보니까는 지도에서는 일정 부분, 좀 잘못된 부분, 왜곡된 부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게 지도의 뜻이라면 그럼 이제 지도의 종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축척이라는 걸 기준으로 지도를 대축척, 소축척으로 나눌 거고요. 또 하나는 사용 목적에 따라서 지도를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눠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축척의 뜻부터 알아야 되겠죠? 자, 축척이라는 거는 좀 전에 지도의 의미할 때 공부했습니다. 자, 지도, 지표상을 이 평면 위에 줄일 때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마구잡이로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야. 일정한 비율로 줄여요. 그래서 짜잔, 축척이라는 것은 실제 거리를 줄여서 지도에 나타낸 비율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실제 거리가 5야. 근데 그거를 지도에 1에 나타내. 그러면 1대 5가 되는 거야. 자, 실제 거리가 10이야. 근데 지도에 1에 나타내. 그러면 1대 10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상에 나타나는 우리가 그림들은 지도상에 나타나는 지리적 현상들은요.
일정한 비율로 줄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거리도 계산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는 2km니까는 내가 걸어서 가게 되면 30분이면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축척이라는 것은 일정한 비율로 줄인 거, 일정한 비율로 줄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축척에 따라 지도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대축척할 때 대자는 클 대자입니다. 크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 지표면을 크게 줄였다라는 거야. 그러면 소축척할 때 소자는 얘들아 작을 소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다? 실제 거리를 작게 줄였다는 거야. 자, 실제 거리를 요 정도 안에 줄일 때와 실제 거리를 요 정도 안에 줄일 때 이게 더 자세하고 이게 덜 자세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축척 지도라는 것은 좁은 지역을 자세히, 상세히 표현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을 가보게 되면요. 거기에 안내판이 있는데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주변 안내도 같은 거. 지하철역과 그 주변에 버스 정류장이 어디고 그다음에 학교가 어디고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하죠. 아니면 학교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자, 소축척은요. 넓은 지도를 간단하게 줄였어. 넓은 지도를 간단하게 줄였다라는 거야. 우리나라 전도, 세계 전도. 그래서 대축척 지도는 집을 찾아갈 수가 있어. 다른 말로 무엇인가를 찾아갈 수가 있어. 학교 안내도면은 대학교 안내도야. 그럼 대학교마다 건물들의 위치가 있잖아. 문과대 아니면 공대 이런 식으로 이 단과대마다 위치가 있단 말이야. 그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야.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 근데 소축척 지도 우리나라 전도를 보고 너희들 집을 찾아갈 수 있니? 그거 찾아갈 수 있으면 변태죠, 여러분들. 대신 우리나라 전도를 보게 되면 서울특별시가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겠구나. 바로 무엇을?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축척 지도는 자세하고 상세하니까 길을 찾아갈 수 있다면 소축척 지도는 간략하게 표시하지만 넓은 지역을 표시하기 때문에 위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일반도와 주제도로 나눕니다. 일반도, 일반적인 지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지도. 그래서 그 지역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다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연환경은 인간이 만들지 않은 거, 인문환경은 인간이 만든 거야.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과수원은 인문환경에 속해요. 왜일까요? 논과 밭과 과수원은 식물을 기르는 곳인데 식물은 자연환경 아닌가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봐봐. 땅을 논으로 이용할지 밭으로 이용할지 과일을 심어 과수원으로 이용할지는 사람이 결정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환경은 사람이 결정하면 인문환경이 돼. 그러니까 땅 자체는 자연환경이지만 논과 밭과 과수원은 인문환경이 되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형도, 그 다음에 세계 전도, 우리나라 전도를 말하고요. 주제도는 그 지도를 만든 목적이 있어. 그 목적에 맞게 한 가지 필요한 내용, 하나의 주제만 표현하는 거예요. 한 개에서 두 개 정도의 주제만 표현해요. 그래서 기후만 표현하는 기후도, 인구가 얼만큼 사는지를 표현하는 인구 분포도, 지하철 노선만 나타내는 지하철도, 관광 안내도, 통계 지도죠. 우리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면은 공항이라든지 렌트카 빌리는 데서 제주도 지도를 받아요. 근데 제주도의 지형도를 받기보다는 제주도의 관광할 수 있는 곳만 표시된 지도들을 받죠. 그래서 관광할 수 있는 곳만 표시돼가지고 성산일충봉이 어디에 있고 섭지코지가 어디에 있고 이런 식으로 얘들아 그런 관광지만 표시되어 있다라는 거야. 그거는 관광 안내도가 되겠습니다. 자, 말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한번 자료를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건데요. 자료를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봐야 돼. 이 지도와 이 지도의 종이 크기가 어때? 똑같아. 얘들아 1mm도 안 틀려. 선생님이 그대로 갖다가 똑같이
똑같이 만든 거야. 똑같아. 그런데 똑같은 크기의 지도인데 자, 이 지도는 분당구의 야탑동만 표시했어요. 발음이 얘들아 야탑동만. 근데 이 지도는 세계 전체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게 더 자세한가요? 이게 더 자세하죠. 이게 바로 뭐야? 자세하다, 크게 줄였다라는 거야. 대축척 지도예요. 그럼 이거는 덜 자세하죠. 이거는 소축척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들아 봐봐. 분당구가 우리나라에 어디 정도에 위치했는지 알 수가 있어? 없어. 대신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아하, 자 여기 초등학교에서 우리 집이 경남 아너스빌이야. 아너스빌까지 어떻게 가면은 집을 찾을 수 있는지 길을 찾을 수가 있어요. 집을 찾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근데 이 지도를 보고 우리 학교에서 뭐 이제 그 경남 아너스빌 내 아파트까지 길을 어떻게 가지? 찾을 수 있니? 못 찾죠. 대신 이 지도에서는 대한민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바다는 태평양을 끼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하지만 대축척 지도는 집을 찾아갈 수 있다, 건물을 찾아갈 수 있다 그러면 대축척 지도고요. 소축척 지도는 아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게 잘 안 외워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외우면 돼.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기는요, 여러분들 닭도 좋아하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좀 진한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내장 부위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 소의 간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곱창집에 가서 소간을 줘 서비스로 소간하고 천엽을 준단 말이야. 선생님은 여러 번 리필해 먹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해. 그냥 대짜로 주시면 안 돼요? 자, 썰렁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외워야 돼요. 소축척 지도는 간단히 나타냈고 대축척 지도는 자세하다. 오케이. 자, 소축척 지도는 넓은 지역을 작게 나타냈고 대축척 지도는 좁은 지역을 넓게 나타낸 거기 때문에 자세하다. 어렵지 않죠? 소간대자, 소간대자. 이거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공부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들아 이제 사용 목적에 따라서 어떤 게 지형도고 어떤 게 이제 주제도인지 알 수가 있죠. 볼까요? 이게 지형도야. 일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자연현상인 우리가 산이라든지 하천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환경인 뭐 광산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우체국 등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아하, 프로 스포츠 팀의 수만 표시한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크기가 클수록 프로 스포츠 수가 많은 거야. 바로 뭐를 말합니까? 주제를 표시한 주제도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지도의 종류까지 공부해 보았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계속해서 공부할 내용은요. 지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라는 것은 이게 그림도자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림이기 때문에 보거나 잘 그렸어. 이렇게 감상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리라는 학문에 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용도로 지도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보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지도는 항상 읽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는 나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 여러 사람이 함께 이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도는요. 정확하게 그려야 되고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지도를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3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지 사람들이 이 지도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방위, 축처, 자, 그 다음에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이번 시간에 공부할 건데 선생님은 이것만 끝내지 않고 +1으로 등고성까지 하나 더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방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위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방위라는 것은 방향을 말해. 또는 동서남북을 말하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 이렇게 사방위 표시와 팔방위 표시가 있는데 사방위 표시는 북남 동서, 그 다음에 팔방위 표시는 그 동서남북 외에도 북동, 남동, 남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아 좀 더 자세하게 8개의 방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도, 우리가 지도에서 이 방위 표시를 보면서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지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위 표시가 이렇게 누워 있어. 그러면 무조건 이쪽이 북쪽이야.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동쪽이 되고
서쪽이 되고 남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위 표시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요즘에 그 아파트를 분양할 때 보면은 그 분양과 관련해서 지도들을 줘요. 그래서 아파트를 약간 입체적으로 그린 이제 지도를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들이 어떻게 배치되나 해주는데, 자,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지도가 있으면, 자, 아파트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방위 표시가 없으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야. 그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쪽이 남쪽이라 생각해서 이 건물은 남향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근데 얘들아, 잘 보면 아주 조그맣게 여기에 방위 표시가 있어. 팔방위 표시가. 그래서 이게 살짝 누워있어. 그래서 이쪽이 북쪽이고 남쪽이고 동쪽이고 서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북서쪽이 되고 이런 식이 됐던 거야. 알고 봤더니 여기가 북이고 이쪽이 남쪽이었던 거야. 이쪽이 남쪽. 그러니까는 지도를 볼 때 방위 표시를 잘 봐야지 이 집이 남향집인지 북향집인지 남서향집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무엇을?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도에 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속을 했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다. 지도의 위쪽. 사람들이 방위 표시가 없어도 그냥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구나 라는 건 대부분 알아. 자, 그러면 방위라는 건 쉽게 말해서, 자, 나침반에 빨간 바늘이 가는 쪽이 북쪽, 반대쪽이 남쪽, 그 다음에 해가 뜨는 쪽이 동쪽, 해가 지는 쪽이 서쪽이 되죠. 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독도가 있는 곳이고, 황해안이 있는 곳이고,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방위라면, 그 다음에 얘들아, 기호라는 걸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에 여러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인문환경. 근데 이것을 있는 그대로 그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도에는 많은 정보를 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있는 그대로 그리게 되면 다 그릴 수도 없고 너무나 복잡해서 알아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보기 편하게끔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기호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호는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약속이 되어서 미리 정해놓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정해놓으냐면 이게 나오면 학교야. 이건 공장이야. 이건 철도예요. 철도하고 제방을 구분해 주셔야 돼요. 철도는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어. 근데 제방은 하천 주변에 있고 하천에 물이 넘치는 걸 막는 뚝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철도에 비해서 이 간격이 좁아요. 그 다음에 이런 스테이션 표시가 없어. 역 표시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얘들아. 하천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하천을 이렇게 질러서 가면 그거는 철도가 되는 거야. 왜? 하천이 있어. 하천물이 얘들아 넘는 걸 방지하는 게 제방이기 때문에 제방은 이렇게 하천 옆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게 철도고 그 다음에 절이 되겠습니다. 나치 표시하고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논과 밭입니다. 너희들 논에는 물을 가둬서 벼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물이 막혔어. 밭은요, 물이 쑥쑥 빠진다. 그래서 물이 쑥쑥 빠지게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자, 과수원은요, 사과 표시. 그래서 보통 요것들은 뭐를 말한다? 자, 인문환경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청 표시, 그 다음에 제비가 좋은 소식을 물어다 주니까 우체국 표시가 되겠고요.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면, 자, 학교는 되게 크단 말이야. 그럼 너희들 학교를 찾아갔을 때 학교의 정문을 알아야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는 정문 표시를 합니다. 어떻게 표시할까요? 요 깃발이 있는 곳이 정문이에요. 그래서 가끔 지도를 보면은 길이 이렇게 나 있는데 학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 깃발이. 지도가 잘못 인쇄됐어요. 아니야. 뭐냐면 이쪽이 정문이야. 큰 문이 있으니까 이 길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지도 진짜 얘들아 세밀하죠. 그쵸? 그러니까는 지도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호는 약속이고 선생님 기호를 저는 다 못 외워요. 못 외워. 누가 외우래. 못 외우기 때문에 지도를 보면 뭐가 있냐면 이 기호들만 모아놔서 총정리해 놓은 곳이 있어. 지도의 처음을 보면 기호들만 빼곡하게 그려놓은 곳이 있어. 그걸 우리는 범례라고 해요. 그래서 범례를 보면은 기호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다 외울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축척입니다. 너무 중요하죠. 줄였다라는 거야. 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뭐냐면, 자, 이게 실제 땅이라고 그냥 쳐. 여기 실제 땅이라고 쳐. 그랬을 때, 자, 실제 거리 여기가 25,000 센티미터, 센티미터로 잰 거야? 센티미터를, 자, 이게 지도야. 그럼 지도상에 요 1cm, 여기 1cm야. 1cm 안에 넣어. 그게 바로 뭘까요? 실제 거리 25,000cm를 지도상의 1cm 안에 줄인 거야. 그게 1대 25,000 지도예요. 그러면 이거는 1대 5만이죠. 이게 바로 뭘까요? 실제 거리 5만 cm를 지도 안에 1cm 안에 줄인 거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 거리 25,000cm를 지도상의 1cm 안에 줄인 거예요. 25,000분의 1이 되는 거야. 커다란 피자 25,000조각 내서 거기 1 안에 담은 거야. 이해 가시죠? 자, 5만은요. 5만 cm를 지도상의 1cm 안에 표현을 한 거예요. 됐나요? 어렵지 않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럼 봐봐. 자, 지도상의 1cm, 지도상의 1cm야. 선생님 1cm가 없는데요? 라고 한다면, 보면, 자, 실제 거리 25,000cm를 지도상의 1cm로 줄인 거야. 그래서 1대 25,000이라는 비율을 갖는데, 여기 원래 센티미터가 있었는데, 같기 때문에 생략해 준 거야. 그래서 1대 25,000, 1대 5만. 그러니까는 이게 생략된 거지. 요거를 정확하게 읽으면 실제 거리 5만 cm를 지도상의 1cm로 줄인 거다.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단위는 센티미터가 되는 거야. 이해 가시죠?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도상의 1cm야. 지도상의 1cm야. 그러면은 실제 거리 25,000cm를 줄인 거와 실제 거리 5만 cm를 줄인 게 있어. 똑같이 1cm 안에 넣어. 어떤 게 그나마 더 자세하겠어? 어떤 걸 것 같아? 숫자가 작을수록 더 자세할 거 아니야. 그쵸? PD 이해 가세요? 그치, 얘들아, PD님이 이해 갔기 때문에 전국 이해가. 자, 이게 더 자세한 거야. 자, 이게 이해가 안 간다면 잘 봐봐. 자, 선생님이 이렇게 있어. 자, 선생님 키가 180이야. 우리 PD님 키가 뭐 이렇게 해서 2m야. 그럼 똑같이 1cm 안에 선생님을 줄여 넣을 때와 PD님을 줄여 넣을 때 어떤 게 더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겠어? 선생님을 줄일 때가 훨씬 더 자세하게 그릴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PD님을 그리면 눈도 생략하고 코도 생략해야 되지만 선생님을 그릴 때 눈 그리고 코 그리고 막 손 그리고 다 그릴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자, 요 뒤에 있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자세하다. 더 자세하면 더 대축척 지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 상세하게 물어볼 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 등고선입니다. 쉽게 말해서 높낮이를 따지는 거야. 등고선이라는 것은 높을 거야. 높이가 같을 등,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은 뭐냐면 자, 이렇게 우리가 산이 있다면 자, 바닷물의 평균 높이인 평균 해수면 여기서 높이를 재는 거야. 왜? 기준이 다르면 키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해발고도 높이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평균 해수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산 중턱에서부터 재. 똑같은 산인데 평균 해수면에서 잴 때와 산 중턱에서 셀 때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평균 해수면입니다. 그래서 높이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선으로 땅의 높이, 형태, 경사도 등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소리가 뭐냐면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극경사고 등고선의 간격이 넓으면 완경사고 자, 정상을 향해 굽어 들어가면 계곡이고 반대면 능선이라는 거야. 무슨 소리지? 자, 보도록 할게요. 짜잔, 보게 되면은 자, 여기가 정상이에요. 오케이. 산 정상 제일 높은데 거기를 향해서 안쪽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굽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는 계곡이라는 거야. 이렇게 움푹 패인 땅이야. 그래서 여기는 물이 흐를 수가 있어. 그럼 얘들아, 바깥쪽으로 휘었어. 그럼 뭐야? 이거는 능선이야. 산 능선.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들은 A 코스로 다닐까? B 코스로 다닐까? B 코스로 다니면 위험해. 자, 왜? 물이 흐를 수도 있고. 사람들은 능선을 이용해서 우리가 등반을 하는 거야. 능선을 이용해서 이제 그 등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자, 요게, 자, 요 선이면 다 높이가 어떤 거예요? 같은 거야. 등고선이기 때문에. 등고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 똑같은 산인데, 여기는 폭이 어때요, 여러분들? 폭이 좁고, 여기는 폭이 넓어. 그 소리는 뭘까? 여기는 경사가 급하고, 여기는 경사가 완만해. 여기는 절벽이고, 여기는 능선처럼 넓은 거야. 이해 가시죠? 그쵸? 그래서 요거 단면도를 여길 잘라보면은, 이쪽은 절벽이 되고, 이쪽은 이렇게 완경사가 되는 거야. 그럼 어디로 우리가 또 등산을 해야 돼? 여기로 등산을 해야 돼. 여기 절벽으로는 등산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산이 유달리 해가 빨리 진다? 근데 밤이 됐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자, 나침판하고 그 다음에 이런 지도밖에 없는 거야. 등고선이 딱 있어.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얼어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빨리 내려가겠다고. 아우 이거 폭이 좁으니까 일로 내려가면 연락 빠르겠다. 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야. 추락사하는 거야. 뽕 떨어져서 큰일 나는 거야 얘들아.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으로 가야지 안전한 겁니다. 왜? 완경사니까.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쌤과 함께 이제 지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도에 방위 표시가 있습니다. 자, 사방위 표시가 있죠. 따라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만약에 방위 표시가 없다면 지도의 위쪽이 북쪽이에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산이야. 등고선이 있으니까 산인 거 알 수가 있어. 그러면 산의 남쪽에 우체국이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러면 잘 볼게요, 여러분들. 이게 하천이야. 파란 색깔. 자, 하천을 기준으로 해서 하천의 북쪽에 학교가 있다. 맞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학교의 위치는 또 기준이 우체국이 돼. 우체국을 기준으로 학교는 동쪽에 있는 거야. 하천을 기준으로 하면 북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말하는, 위치를 말하는 게 좀 달라질 수가 있어.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방위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축척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축척인데 어메! 선생님, 이게 뭐예요? 자, 축척을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은 아까 전에 공부한 것처럼 비율 표시 1대 5만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게 있어. 아니면 분수로 표시하거나 근데 대부분의 이제 그 지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시해. 이걸 뭐라 부르냐면 실제 거리를 줄여서 자, 자 있죠, 여러분. 길이 재는 자로 표시했다라고 해서 줄임자법이라고 해. 무슨 법이라고 한다? 줄임자법. 자, 무슨 법이다? 줄임자법. 그러면은 선생님이 아까 그랬어. 무조건 지도상에 1cm로 표시해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지도상에 1cm. 그래서 요거 한 칸이 나오면 무조건 뭐야? 한 칸이야. 1cm야. 그러니까는 저 한 칸 1cm가 얼마라는 거야? 0에서 실제 거리 500m. 500m를 줄여놨다라는 뜻이야. 피디 이해 가요? 전 세계가 이해 간 거야. 우리 피디 이해 갔기 때문에. 그럼 봐봐. 단위를 어떻게 줘야 된다 그랬지? 무조건 센티미터로 맞춰줘야 되니까 500m면 5만 센티미터 되죠. 그 다음에는 똑같으니까 생략해주면 1대 5만 축척의 지도예요. 되나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더 응용하는 게 있어요. 잘 봐봐. 자, 줄임자로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말했던 거 잘 기억해봐. 이거 몇 대 몇 축척일까? 피디 몇 대 몇일 것 같아? 자, 우리 피디님께서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 괜찮습니다. 자, 한 칸이 무조건 뭐라 그랬어? 한 칸이. 피디님 한 칸이 무조건 뭐라 그랬죠? 1cm라고 그랬어, 얘들아. 1cm. 자, 선생님 혼자 의미 없이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피디님 지금 넋이 나갔네요, 여러분.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보면은 1cm야. 1cm. 한 칸인데 이거 몇 칸 있어? 2칸 있잖아. 그럼 2cm야. 그게 얼마라는 거야? 500m라는 거야. 그럼 이 미터 또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로 고쳐야 되니까 5만 센티미터가 되죠.
오케이. 센티미터 삭제해주고. 그러면 2 대 5만이 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앞에가 1이 돼야 되니까 나누기 2 하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대 2만 5천이 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축척을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호, 광산, 자, 학교, 자, 우체국, 과수원, 논. 자, 그 다음에 요게 바로 뭐가 될까요? 제방 표시가 되겠죠. 철도 아니에요. 스테이션도 없고 하천 옆에 있으니까 제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무엇이다? 지도 읽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등고선은 지금 정상이 여기겠죠. 그럼 정상을 향해서 어떻게 했다? 자, 우리가 안쪽으로 볼록하니까 계곡이 될 거고, 정상을 향해서 바깥쪽으로 볼록하니까 능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완경사고 극경사가 되겠죠.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극경사, 넓으면 완경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지도를 읽는 이유는 뭘까요? 지도를 통해 무엇을? 정보를 얻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땅의 모양, 지형, 자, 지역의 위치에, 국가의 위치에 그 주제도 같은 걸 보게 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인 인구, 그 지역에서 발달한 산업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지도를 통해서 그 지역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세계를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미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아, 지구는 물이 많구나, 바다가 많구나, 땅보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체킹, 체킹! 체킹, 체크!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하게 문제로 풀어볼 건데요. 자, 이것이란 지표 위에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을 일정한 비율, 축척에 따라서 약속된 기호로 표현한 겁니다. 지도라는 것일 거고요. 자, 지도의 종류를 보면 자, 좁은 지역을 자세히, 상세히 표현하는 대축척 지도, 넓은 지역을 간단히 표현하는 소축척 지도가 있습니다. 소간대자, 소간대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동서남북의 방향은 방위라고 했어. 니은. 자, 그 다음에 실제 거리를 줄여, 축척이죠. 무조건 지도상의 1cm는, 자, 우리가 지도상의 1cm야. 1cm는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야 돼요, 축척은. 그 다음에 지표면의 여러 가지 현상을 지도에 간단하게 기호로, 그 다음에 기호는 나만 알게 그리면 안 돼요. 누구나 알 수 있는 약속으로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끝나고 나서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쌤은 다음 시간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테스트도 있지 마세요. 개념 테스트 확인해 주세요.